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1월 20일 미국 주식 매수 전략을 변경했다. 그리고 메리츠 연금 펀드 연말정산 세액공제 효과는 과연? 이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도 내렸습니다. 계속 내립니다. 힘듭니다. 혼조세를 보이다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가 마이너스 4.8%, 나스닥이 마이너스 10.7%, 10%가 넘었죠. 고통스럽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5.5%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 고점 대비 10% 하락했다. 밸류에이션 축소 가능성,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하락을 보이면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리고 있고 저도 곡소리를 내고 있죠. 작년에도 딱 한 번 비슷하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대의 하락이 연초에 나왔습니다. 이때 비슷한 상황이 현재 놓여 있다고 보이고요. 그때 제가 작년 이맘때 3월쯤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10%가 나왔을 때 그때는 가치주를 좀 많이 들고 있었어요. 리오프닝이 빨리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보잉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마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락을 세게 맞지 않았는데 지금은 메타버스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꾸리다 보니까 기술주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내려가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페드가 그간 해온 양적 완화와는 반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 탐욕 지수 보면 아직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직 그리드 탐욕인 상태로 놓여 있어요.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간 올랐던 부분이 많았던 것이라 볼 수도 있고 S&P 500 기준으로는 아직 고점 대비 마이너스 5%대죠. 그래서 나스닥과는 분위기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스닥 위주의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저 같은 분들은 피어한 상태다. 어떤 분들은 뭐 익스트림 피어의 상태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실적 은행주 강세 P&G 3% 상승했다. 이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들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가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소비재 대명사이죠. 배당주인 P&G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3.36%안 좋은 상황에서도 높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대표적으로 뭐 금융주나 P&G 같은 대표적인 고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셨다면 이날 같은 경우 방어력이 굉장히 높아서 뭔 일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에 5,076만 원 되어가고 있고요. 꾸김없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매수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포드 15만 원, 애플 15만 원, 알파벳 10만 원, AMD 5만 원, 엔비디아 10만 원, 블록 10만 원, 유니티 5만 원 총 70만 원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 운영 방침을 좀 바꿔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고요. 현재 나스닥 2배 레버리지인 QLD를 모으기 하는 작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 현재 미니스타 포트폴리오에 부어넣는 지금과 같은 자금을 대폭 좀 줄이고 QLD 모으기 작업에 좀 더 자금을 할당해서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유는 개별 종목의 리스크보다 지수 추종이 약간은 무지성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이 시장보다 좀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언더퍼폼하는 것들이 사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추종은 시장을 좀 따라가고 QLD는 그거의 2배로 좀 더 변동성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무지성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QLD를 조금 더 모아서 승부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미니스탁에 들어가는 돈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미니스탁은 팔지 않고 QLD는 좀 더 비중을 투자해서 많이 늘리고 조금 더 꽃이 폈을 때 계좌가 빨개졌을 때 약간씩은 수확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진행 과정에서의 이슈들은 때때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연말정산을 위해서 메리츠 자산운용에 연금 펀드를 가입했다고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 없던 시기, 정말 어릴 때 정신없을 때 가입했던
한화생명보험 월 5만 원씩 60만 원 제외하고 400만 원을 채우기 위해 연금 펀드로 340만 원을 구성해서 총 400만 원 공제를 채웠습니다. 덕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아래와 같이 떡하고 집계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나와요. 메리츠 자산운용 340만 원, 하나생명보험 60만 원에서 400만 원 납입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는 걸까 궁금함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5,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 이하나 1억 2천만 원 이하는 400만 원 했을 경우에 16.5%, 13.2%이고요. 1억 2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도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 금액으로 따져보면 연봉 대비해서 40에서 66만 원 사이의 값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네요. 최근 장이 안 좋죠. 그런데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연금 펀드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달랐을 리 있겠습니까? 시장이 이런데. 그렇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꾸준하게 360만 원을 작년 3월부터 총 360이라는 거고요. 작년 3월부터 나눠서 28만 원씩 넣기 시작했고 거의 균등하게 월 분할로 넣었습니다.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보시면 마이너스 0.48%. 여지 없죠. 여지 없습니다. 340만 원 가까이 넣었는데 평가액은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창 분위기 좋았을 작년 8월쯤은 제가 4.5%까지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장이 빠지면서 아쉽게도 마이너스 0.48%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올해도 4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위해서 달려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